시네필은 아니지만 1회. 캐롤을 봤다. 안녕하세요, 다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조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팟캐스트를 하게 됐어요. 네. 시네필은 아니지만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말 그대로 저희가 시네필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네필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애호가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영화 좋아하긴 하는데 시네필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울 정도로만 좋아하니까 시네필은 아니지만이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팟캐스트가 진행이 되는지 좀. 저희가 시네필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은조 씨는 영화 고를 때 어떻게 고르세요? 저는 배우 많이 보고요. 감독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저는 네이버 평점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전문가 평점을 보면 그렇죠. 어느 정도 보이죠, 흐름이. 네. 이건 볼만하다, 이건 근데 아니다. 전문가 평점이랑 또 관람객 평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관람객 평점, 전문가 평점, 해외 영화면 해외 평점까지 모아서 어떤 영화의 평론 아카이브를 해볼까 합니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평을 다 읽어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영화 선택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네. 해준달까? 대신 저희 기준이겠네요. 네. 평을 고르는 기준은. 평은 저희가 고릅니다. 해외 평은 해석까지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영어로 읽으려면 좀 귀찮은데 사실 로텐토마토 같거나 IMDb 같은 거에서 네네. 딱 지수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좀 읽어봐야 이 영화를 진짜 볼지 안 볼지 좀 고르기가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다 읽어드리고 해석까지 해드리고 여러분의 영화 참고를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가끔 스포일러는 좀 있을지도 몰라요. 줄거리 소개도 해야 하고. 많죠, 스포일러. 사실 스포일러 좀 할 겁니다. 보시고 나서 그러면 이 영화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구나 참고하실 수 있는 팟캐스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평점을 보기 전에 이렇게 참고하려고 보는 건데 스포 당하고 봐야 되나요? 그건 보시는 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이 영화는 안 보지만 좀 궁금하다 이러면은 이런 영화였구나. 그러면 스포를 하기 전에 예고를 조금 해드리는 걸로 네, 스포가 오늘은- 있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하고 네. 넘길 수 있게 좋네요. 스포가 끝났다 이렇게 딱 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오늘은 캐롤을 봤다. 오늘은 스포일러가 있나요? 있죠. 오늘은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심한 스포까지는 아니고 스포일러 나는 정말 민감해서 영화 보기 직전까지 아무것도 안 보고 안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못 들으시겠네요. 근데 그죠. 나는 약간의 정보는 알고 보는 편이 좋다. 이런 분들은 저희 팟캐스트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코너는 어떤 코너들이 주로 있는지. 저희 일단 감독이랑 줄거리 소개할 거고요. 네. 국내 평론가들 평점 및 한 줄평 보여드릴 거고 네. 해외 평이 있으면 보여드릴 겁니다. 해외 영화인 경우. 네. 그리고 이제 SNS 평. 네. 혹은 지인평까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인평은 저희가 이제 메일로 영화를 예고하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한 줄 평을 그걸 골라서 저희가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좋네요. 저희 그러면 메일 주소를 알려드려야 메일이 오지 않을까요? 메일 주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메일 주소는 notaccinephile @gmail.com이고요. 네네네. 네, 스펠링 한번 나누시면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N for name, 언제 다 말해요. O for 그냥 not NOTACCINEPHIE ILE ILE ILE입니다. 네,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gmail.com 시네필을 인터넷에 쳐보시고 not 시네필. 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이 누구죠? 감독이 토드 헤인즈 감독이라고. 네. 유명한 영화로는 이제 뭐 다 유명해요. 상을 매번 영화를 연출할 때마다 받아왔던 감독이거든요. 포이즌, 세이프, 벨벳 골드마인, 펄 프롬 헤븐, I'm Not There 까지가 현재까지 만들었고 이제 최근작이 캐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게 영상미죠. 네. 이 사람 소개할 때 비주얼 아티스트라고 해요. 실험영화 작가이면서. 그래서 영상미를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게 벨벳 골드마인이었는데 그때도 죽였었죠. 저는 안 봤어요 사실. 아 진짜요? 준비가 안 돼 있네. 네, 캐롤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감독이 근데 중요한 게 네. 퀴어라는 점이죠. 본인도 퀴어고 네. 그리고 매 영화마다 그런 소재들이 등장을 해요. 꼭꼭. 벨벳 골드마인에서는 이제 70년대 글램락 스타들 간의 뭔가 동성 혹은 양성 그런 것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또 Far From Heaven은 이제 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남편이 게임을 알게 된 이제 부인의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하. 그래서 여러 가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소수자들의 사랑이라고 해요. 왜냐면 신분을 극복하고 또 뭔가 남성과 남성 그런 걸 극복하는 사랑들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봐서 사실. 네. 근데 이 영화가 이제 5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캐롤이랑 많이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신분적 차이나 이런 거를 극복한 영화라고 해서 예. 오늘 다루게 된 캐롤 네. 줄거리 소개는 다비 씨가 또 네. 제가 줄거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레즈비언 작가입니다. 레즈비언 작가의 소금의 값이라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원작에는 여성의 성애적인 부분이 더 많이 강조되고 영화에선 딱 한 씬 나오나요? 배드씬이? 한 씬, 두 씬? 한두 씬? 네.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에서는 훨씬 많다고 해요. 원작을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 아, 기본, 그래서 네. 가명을 쓰셨다고. 패트리샤 하이스미스 씨가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걸 출판할 때는 가명을 써서 가명이 50개인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네요. 여러 소설을 낼 때마다 매번 다른 이름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름을 뭐라고 사용했나요?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는 미흡했네. 다음에 찾아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의 내용은 1950년대 뉴욕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입니다. 백화점 장난감 코너 직원으로 일하는 테레즈, 루니 마라분이고요. 그분이 딸에게 줄 선물을 사러 온 고객 캐롤, 케이트 블란쳇 분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운명적인 끌림을 느껴요. 장갑을 두고 가죠. 케이트 블란쳇이. 그죠? 장갑을 두고 가고 그 장갑을 계기로 두 사람은 만날 구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다음 약속을 잡아요.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납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캐롤은 근데 딸이 있어요. 이혼 별거 중이죠. 네, 이혼 조정 중인 상태. 그 상태에서 아내가 있는 엄마로서의 캐롤과 또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 또 테레즈에게 끌림 이런 것들이 막 버무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로 하는데 스포일러 해도 되나요? 스포일러 있습니다. 자꾸 스포일러에 대해서 스포일러 경고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은 여행을 떠납니다. 테레즈는 이 여행에 동행하게 되고요. 이 여행에서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점점 깊은 사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드신, 네, 잠도 자고요. 테레즈에게는 또 첫 섹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배드신이었죠. 하지만 둘은 캐롤의 남편 하지에 의해서 도청을 당합니다. 당시는 1950년대였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이혼 소송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후맹이 방정하지 못하다. 또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캐롤은 엄마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더 고민하고 테레즈를 떠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결국 캐롤은 이혼을 하고 딸을 가끔 볼 수만 있게 해달라. 대신 그리고 난 테레즈랑 살겠다고? 죄송합니다. 저의 줄거리 소개가 미흡하네요. 네.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죠. 두 사람이 네. 해피엔딩을 두 사람이 암시하면서 우린 이제 함께 살 거야. 라는 암시를 남기면서 암시만 남깁니다. 하면서 끝이 나죠. 네. 그럼 이제 평론가들 평점 및 한 줄 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1번 읽어주시죠, 다비씨. 김혜리 시네 21 별점 9점. 시선의 거미줄로 촘촘히 짠 사랑의 서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고요. 이 영화에서 아까 촬영 기법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클로즈업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테레즈가 캐롤 차에 타고 가면서 캐롤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상당히 그 김혜리 기자가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할 만한 씬들을 많이 봤고요. 거의 캐롤에 막 여기저기 훑잖아요. 머리카락, 입술, 뭐 손가락 뭐 이런 거를 막 훑어 나가는데 섹시하더라고요. 네, 저도 동의하고요. 우선 말하자면 시선으로 시작해서 시선으로 끝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백화점에서 마주쳤을 때 그때 그 묘한 약간 시선부터 해서
마지막 장면에서의 그 시선까지 전체적으로 시선으로 말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서 김혜리 기자의 이러한 한 줄평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잘 표현한 한 줄평이라고 생각해요. 김혜리 기자는 항상 잘해요. 제가 사랑하는 기자님입니다. 모르겠어요. 약간 걸크러쉬? 글만 봐도. 김혜리 기자도 예쁘시고 그죠? 예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혜리 기자도 예쁘시고 글만 봐도 뭔가 예쁠 것 같은? 뭔가 느껴지는. 그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자입니다. 시내21에서. 아, 그렇죠. 그럼 그거에 이어서 시선과 관련해서 네, 두 번째 송경환 시내21 별점 9점 완벽에 이르는 마침표 가로 열고 이르지만 가로 닫고 올해 최고의 엔딩이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네. 완벽 스포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 장면이 네. 이제 캐롤과 테레즈가 서로 마주보는 또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약간 수미상관처럼. 네. 엔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엔딩이 참 좀 신기했어요. 영화 같은 걸 보면 저는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캐롤 관람객 평가를 보면은 네. 좀 많은 게 뭐냐면 열린 결말이네요 라는 관람객 평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열린 결말로 볼 수 있지? 라는 의문이 저는 들 정도로 네. 영화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가 나와 같이 살 마음이 있으면 여기로 와줘 라고 해서 테레지가 거기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고 와줬구나 뭐 이런 거겠죠? 네네. 와줬구나 이런 눈빛을 교환하고 딱 끝난 건데 여기에 해피엔딩이 아니고 열린 결말 테레지가 거절하러 왔을지도 몰라. 하지만 승낙하러 왔을 수도 있겠지. 약간 이렇게 보는 관객들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게 최고의 엔딩인 것은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최고의 엔딩이었던 것이 아닌가. 아, 그죠. 저도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첫 장면에서도 시선을 교환하잖아요. 그때 네. 서로가 이제 서로임을 뭔가 시선으로 단번에 사로잡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도 캐롤이 테레즈가 왔을 때 이렇게 어디를 둘러보다가 테레즈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테레즈를 시선에 담아요. 네. 그 장면에서도 두 사람이 뭔가 딱 확인하고 어디서든 뭔가 서로를 마주보는. 근데 위치가 좀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테레즈가 이쪽.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앉아있는 느낌이었다면은, 그러니까 캐롤이 들어오는 사람이었고.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캐롤이 앉아있고 테레즈가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되게 묘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준하 씨 얘기를 덧붙이자면 준하 씨는 이것이 최고의 엔딩인 이유가 레즈비언물 치고 살인 혹은 자살 이런 슬픈 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90년대쯤에 나온 영화들을 보면은 레즈비언 영화 혹은 게이 영화들이 항상 슬픈 엔딩으로 끝났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불쌍해, 게이라서 레즈비언이라서 저런 슬픈 상황을 겪게 되는군 하면서 슬픈 타자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걸로 헤테로섹슈얼인 분들로 하여금 불쌍한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영화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차별이 많이 없어졌고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됐다. 해피엔딩을 이제 더 이상 불쌍한 타자가 아니다.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려진 영화. 그래서 이런 영화를 티피컬한 로맨스 영화, 주인공만 여자지 티피컬한 로맨스 영화랑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이 영화는 레즈비언들이 나오는 해피엔딩 로맨스 영화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다. 그러니까 그게 여자라는 것 자체가 특별하다. 이거는 좀 뒤에 또 다른 평들을 네. 얘기하면서 다시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는데 영화 라스트 나잇 보셨어요? 아니야? 그게 감독이 누구죠? 감독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여자 감독이었던 걸로 그냥 기억하는데 키이라 나이틀리 나오는 네네네네. 네. 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오피스 와이프가 있고 부인은 전 남자친구를 약간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니까 오피스 와이프가 사실 그냥 약간의 썸 타는 정도지 뭔가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회사 내에서 그 직원과. 근데 비즈니스 트립을 같이 가게 되고 하룻밤 자게 돼요. 근데 그 하룻밤 동안 이 부인은 우연히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둘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잠은 자지 않아요. 네. 둘이서 손만 잡고 있게 돼요. 남편은 잤나요? 남편은 잤어요. 섹스를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남편은 다음날 그 회사 동료한테 미안하다고 네.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헐레벌떡 집으로 옵니다. 네. 이 여자도 이제 부인도
전 남자친구에게 집에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집으로 오죠. 네. 그래서 마주와서 남편은 막 부인에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아, 내가 잘할게, 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더 다가갑니다. 근데 부인이 행동이 약간 달라졌어요. 남편에 대하는. 그러고서 마지막에 입을 열면서 끝이 나요. 과연 뭐라고 말을 했을까? 열린 결말? 이런 게 열린 결말이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확답을 해요. 이게 어떻게 열린 결말이냐고. 그 여자는 분명히 디볼스, 이혼을 원했을 거다. I'm leaving you. 전 이 대사가 너무 좋아요. I'm leaving you. 여자들이 꼭 남자를 떠날 때 하는 그런 대사 있잖아요. 왜요? 꼭 막 이 대사를 하던데. 이혼하자고 할 때. 꼭 가방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I'm leaving you. 아마 I'm leaving you라고 하려고 했겠죠. 영화의 맥락상. 그런 게 좀 열린 결말? 그때 네. 그 엔딩을 보고 굉장히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애매하게 끊어버리지? 약간 대사, 그러니까 맞아요. 입을 벌리면서 그냥 끝나요. 이러면서 끝나버려요. 키이라 나이틀리가 잤어야 됐는데 그 남자랑. 그쵸? 안 자니까 자꾸 미련 생기고 그래서 그런 그런 걸까요? 미련 때문에 남편한테 좀 미안한 거랑 아, 안 되겠다. 자기 마음을 선택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아예 잤으면 더 확신이 들 텐데 기다 아니다. 그쵸? 그리고 자기는 남자놓고 아, 하긴 죄를 안 지었으니까 떠났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남편이 떠남을 당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아. 몸으로만 그래야만 죄인가? 네. 마음이 떠났는데. 몸이 떠난 것도 큰 죄입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둘 다 죄 아닌가요? 어쨌든 둘 다 뭐. 잘못은 하긴 했지만 저는 몸으로 하는 건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몸이 더 나쁘다. 근데 오피스 와이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피스 와이프야? 남편이 나중에 오피스 와이프가 있대. 전 용납 못해요. 그걸 어떻게 그럼 용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 요즘 많잖아요. 그래도 뭐, 아, 그래. 안 돼. 내 눈에만 띄지 마, 이건가? 뭐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용납하는 사람들은 내 눈에만 띄지 마, 이런 건가? 그냥 뭐 친한 여직원이 있다는 것을, 남직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뭐 회사에서 유별나게 친하게 지내는 여직원, 남직원이 있다 이런 거를 뭐 배우자가 아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종종. 근데 쿨한 척 하느라 아, 그래 뭐 바람만 피지 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용납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친밀한 것도 뭔가 네.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네. 오피스 와이프 쿨한 척 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회사에서 나보다 더 많이 붙어있는 사람인데 아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근무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맞아요. 우리나라 너무 길어요. 넘깁니다. 너무 길어. 은조씨 일도 안 하시면서 그죠. 저희 지금 오피셜 백수입니다. 졸업식이 끝났거든요. 아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김현수 시내 21 별점 10점 10점이나 주셨어요. 근데 바꾸셨어요 이분이. 이 영화를 사랑합니까? 물음표 네 라고 원래 쓰셨거든요. 제가 캐롤을 보기 전에 김현수 씨의 평점을 보고 갔기 때문에 딱 이게 기억이 뭡니까? 납니다. 자문자답이에요? 네, 자문자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문자답 이걸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영화가 수미상관이라서 상관이 있나요? 아니 굳이? 근데 바꾸셨어요. 바꾸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영화를 사랑합니다. 평서문으로 바꿨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김현수 씨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오그라든다고 하는 감성으로 영화 평론을 항상 영화 한 줄평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상적인 영화에 더욱 사랑에 빠지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동에 벅차 올라서 김현수 기자님 한 줄평 써주세요 했더니 이 영화를 사랑합니까? 네. 이렇게 써주신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왜 바꾸셨나요? 김현수 기자님 약간 캐릭터였는데 저는 김현수 기자님 평론이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항상 재밌게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덜 오그라드는 쪽으로 되게 금방 바꾸셔서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그렇게 읽으셨어요? 이 영화를 사랑합니까?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비 씨가 봤을 때는? 아니요, 그냥 제가 덧붙인 김현수 씨의 그러니까. 이미지죠. 아, 저는 봤을 때 이 영화를 사랑합니까?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었거든요. 아, 왜냐면 너무 격하니까. 아, 너무나 그게 더 나쁘다. 그거 너 나쁘다. 뭐가 나빠? 사람을 약간 바보처럼 만들잖아요. 아니, 그만큼 격해서 격한 감정이 감정에. 격하니까. 그럴 수 있죠.
김현수 씨의 평론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은 없고요. 그냥 왜 바꾸셨나요? 궁금해서 넣어봤습니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팟캐스트가 좀 잘 되면 못 듣겠네요. 평소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마지막 황진미 기자님, 신의 21, 별점 8점. 누구라도 매혹되지 않을 수 없는 찬란한 아름다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너무 이뻤죠. 영화 자체가, 영상미가. 저는 처음엔 좀 놀랬어요. 아, 왜요? 너무 인스타그램 필터풍의 영상이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찍었구나. 근데 보다 보니까 딱 50년대? 그냥 내가 상상하는 50년대 그런 이미지. 일부러 그 50년대 살리려고 필름으로 찍었다 해요. 네. 필름 상영을 이번에 CGV에서 또 해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름 상영? 필름 상영을 해줬는데 이번에 CGV가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CGV 뭐 필름 상영한 것 자체는 좋았는데 네. 이게 필름 상영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필름을 잘라서 네. 영화 티켓에 껴줬어요. 그래서 필름 티켓, 뭐 캐롤의 필름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CGV가 좀 약간 장사하는 멀티플렉스 아닙니까? 장사를 제일 잘하는 캐롤이나 테레지가 하나도 없는 장면들 있잖아요. 풍경 장면 혹은 전혀 상관없는 인물, 테레지가 나오기 직전 방을 살짝 보여주는 필름 있죠. 왜? 그런 것들까지 다 잘라가지고 나무를 받으신 분도 있고 저는 제일 웃겼던 게 캐롤 시어머니 받으신 분 그런 장면을 받아서 일단 캐롤이나 테레지 얼굴이 있으면 이거는 거의 로또 맞은 거다. 상영을 가신 분들이 막 그 받은 필름을 올리면서 울분을 캐롤 시어머니 너무 웃기죠. 울분을 아주 토하셨습니다. CGV 너무했어요. 그 레즈비언 받으신 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레코드샵에서 테레지한테 작업 걸던 레즈비언. 무슨 장면을 제일 받기 싫을까요? 어떤 장면 받기 싫으세요? 저는 캐롤 시어머니 받으면 좀 싫었을 것 같고 아니면 아니다 도청 장면은 차라리 받으면 좀 의미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려니? 네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풍경이나 그냥 방만 보여주는 거나 저 방은 진짜 싫었을 것 같아요. 방은 싫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풍경 나무 이런 거 받으신 분들 어떤 장면? 캐롤 시어머니가 일단 최고인 걸로. 야, 마지막 장면 받으신 분들 로또네요. 그쵸. 그 마지막 누가 장면 받았을까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그 그 포스터에 장면만 받으면 사용되는 진짜 돈이 안 아깝죠. 아니면 캐롤이 이 사진 찍히는 장면 있잖아요. 아 좋다. 그거 딱 받으면 포스터 진짜... 장면들 네. 계실까요? 있겠죠 누군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캐롤 필름을 보고 얘기해 보는 걸로. 이게 상영 그게 예약 이게 뭐라 그러지? 상영 예매가 열리자마자 한 3분 5분 만에 이번에 다 빠져나갔어요. 필름 상영이. 네. 캐롤 이번에 또 재관람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몇 관 없죠? 필름 상영은? 네. 이벤트로 해주는 거라 가격도 한 15,000원 정도 했던 걸로 압니다. 다른 영화보다 비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약간 자글자글한 그 노이즈라고 하죠.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간 게 오히려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옛날 영화들 생각나게 한다는 점에서 감독의 의도가 충분히 잘 반영되지 않았나 필름으로 찍은 게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영상미뿐만이 아니라 캐릭터들이 진짜 매혹적이었죠? 네. 어떠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그런 유혹을 받아보고 싶다. 저도 그럴 정도로 돈 많은 부잣집 아줌마가 목 두르고 와가지고 장갑 좀 떨궈주고 갔으면 좋겠다. 딱 그런 약간 올드스쿨이잖아요. 그런 유혹 방법이. 나도 진짜 저런 유혹 한번 받아보고 싶다. 전 이런 생각. 진짜? 케이트 블란쳇 본인도 역시 너무 아름다우시고. 누가 더 괜찮았어요? 두 캐릭터 중에서? 저는 못 고르겠다. 고르기 힘든데. 근데 저는 루니 마라 씨가 이렇게 예쁜 걸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테레즈의 약간 서툰 모습들이. 그쵸. 입에 힘을 안 빼고 계속 빼쪽빼쪽 내밀고 있는 게 너무 귀엽고. 뭔가 울먹거리고, 그러니까 캐롤한테 상처? 서러움? 이런 것 때문에 울먹거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서툴면서도 되게 귀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캐롤은 좀 더 뭔가 자신감 있고 우아한 그런 모습들이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딱 진짜 립스틱 레즈비언의 전형이랄까. 립스틱 레즈비언은 약간 페미닌한 레즈비언을 지칭하는 건데 네.
한국에서는 유달리 부치로 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캐롤을. 그러니까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느끼셨나 봐요. 근데 저는 이게 부치는 약간 좀 남성적인 레즈비언을 지칭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렇죠. 남성적인 거라기보다 그러니까 리드를 한다는 것 자체를 약간 남성적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좀 네.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런 네. 걸로 구분하는 거죠, 부치나 네. 립스틱 레즈비언은. 굳이 이런 뭐라 해야지 행동으로 연애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근데 저는 립스틱 쪽에 가깝지 않나? 굳이 구별하자면. 캐롤을. 네. 재밌네요. 해외평을 좀 보겠습니다. 어디 참고했죠, 저희가? IMDb랑 로튼 토메이토스. 네. 은조 씨가 약간 해외파시죠? 아, 무슨 소리예요. 잠깐 갔다 온 거 같고, 진짜. 해외파십니다. 그래서 이번 해외평들은 은조 씨를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무슨 소리예요, 진짜.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크리틱을 참고했고요. 네. 네, 첫 번째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이제 조 기자님, 네. JOE. 네.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셨습니다. 상당한 많은 점수네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한 걸로 읽어드릴게요. 잠시 동안 외로움과 갈망은 두 여자의 삶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훌륭한 연기와 그 시대에 대한 아름다운 환기를 통해 뉘앙스와 암시로 표현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줄 평보다 약간 이렇게 길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줄 평은 약간 너무 단순한? 너무 압축해야 되니까. 네, 너무 그리고 기자들 본인들도 약간 너무 함축적으로 표현하려고 해야 된다기보다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근데 이름 자체가 한 줄 평이니까 부담되지 않을까요? 두 줄로 넘어간다거나 이러면. 뭐 쉼표를 써서 좀 이어붙이면 약간 만연체로. 근데 그것도 뭔가 반칙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박평식 씨 네네. 평론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줄 평이 하나 있는데 강풀 작가의 타이밍에 네네. 박평식 기자가 평을 하셨더라고요. 타이밍이 원래 웹툰이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재개봉을 했었죠. 박평식 기자님이 3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로 헛수고. 박평식 기자님 정말 싸늘하신 분.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묘미를 살리려고. 그런 묘미는 있는 것 같아요. 한 줄 평을 하자는 거죠. 근데 영화를 볼 때는 이렇게 약간 좀 전 설명적인 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론을 하는 거니까. 조 기자님의 뉘앙스와 암시로 표현된다고 했던 부분이 저는 상당히 동의를 많이 했고 저는 순수의 시대 소설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네네. 순수의 시대도 이 시절은 아니고 여기보다 살짝 전 한 3, 40년대 뉴욕을 다룬 소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말을 안 해도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정부까지는 아니고 남편이 약간 마음을 주는 상태가 생긴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언니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어머 오늘 언니 만나고 오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누구누구 부인이 말해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의 눈을 조심하세요. 그 언니 그만 만나요. 이거를 이 문장으로 전하는 돌려서. 네, 그런 뉘앙스와 암시가 있던 시기가 아니었나. 캐롤과 테레즈도 막 우리 사겨, 우리 1일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죠. 근데 그거는 시대 배경이랑도 관련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대놓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짓이나 이런 걸로만 전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감독이 시대 배경을 굉장히 고려해서 짠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얘도 나를 좋아하나? 나도 얘가 좀 좋은데 약간 이런 걸로 진행이 계속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언니한테 이 영화를 보라고 추천을 했어요. 네네. 그때 검사회전이랑 캐롤밖에 없었거든요. 영화가 유명한 게 이제 입소문이 탄 게. 그래서 그때 언니가 검사회전 좀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캐롤 봐라. 그래서 저희 언니는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이 영화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몰랐대요, 이 영화가 레즈비언 로맨스인지. 그러니까 좀 영화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보를 접하고 이것은 두 여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알고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저희 언니는 둘이 뭐 약간 신체적인 접촉이 있기 전까지 이 둘이 사랑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하고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와 암시로 표현되는 것도 영화의 사전 정보 이런 게 영화 관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구나. 심지어 상영관에서 캐롤과 테레즈의 배드신이 끝나자마자 3명의 남성분이 영화관을 박차고 나갔다고
언니분이 보셨을 네, 때. 메가박스 광대문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왜 모르고 들어오지? 싶기도 하고. 아니, 그렇다고 나갈 곳까지 있나. 좀 끝까지 보지. 아무튼 그러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뉘앙스 암시. 그래서 그 정도로 네. 혹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두 여자는 아닐 거야.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괜히 그냥 그러니까 저 에이, 여자 설마. 그렇죠. 약간 그런 인간적? 느낌으로. 그래서 뉘앙스 암시들이 조금은 무시되는 것도 있지는 않을까. 정보가 없이 봤을 때. 저는 갑자기 트위터에서 본 게 생각났는데 트위터에서 어떤 남자분이랑 여자분이랑 영화를 봤대요. 캐롤을. 네네. 근데 보고 나서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아 그래서 그 캐롤 딸내미 이름이 뭐였죠? 린디? 기억이 안 나요. 린디였던 것 같아. 그래서 린디가 큰 게 무늬말한 줄 알았대요. 에? 이미지맹이신지. 그냥- 그래서 잃어버린 딸이었는데 찾은 거야 이런 분들도 많았고 설마요. 린디가 자라서 테레즈가 된 거야 이렇게 하는 남자분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남성이 배제된 그런 동성애적 사랑에 대해서 아예 이해도가 전무하신 분들도 꽤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좀 심한데 어떻게 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배드씬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친이야 그러면? 그게 더 뭐-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뭐 오랜만에 만나서 약간 엄마와 껴앉았구나 약간 이런 장면으로 보니 그냥 그 부분을 삭제한 게 아닐까. 그럴 수 있겠죠. 난 못 본 거야. 이런 거 못 봤어. 이거 남사 싫어. 이랬을 수도 있죠. 두 번째 평으로 넘어갈게요. 네. 보스턴 글러브즈의 TY 타이 기자님. 네. 캐롤은 눈과 귀 그리고 감각으로 들이키는 영화이다. 100점 만점에 100점 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골랐는데요. 네. 표현이 너무 좋아서. 들이키는 영화다. 네. 아니 이거 한번 영어 원문 좀 읽어주시죠, 다비 씨. 괜히 이런다. 왜 은주 씨가 이래요. 왜? 영어 자기가 더 잘하면서 아, 무슨 나한테 소리예요? 막 시킨다. 다비 씨 훨씬 잘하잖아요. 저는 그냥 읽을게요. Carol is a movie to drink in with eyes, ears, and sensibilities. 좋잖아, 잘하면서. 그러니까 네. 약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한 줄 평을 했을 때 딱 꽂히는. 제 지금 얼굴이 약간 빨개진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딱 한 줄 평이라 했을 때 뭔가 굉장히 잘 표현된, 네. 잘 정돈된 문장 같아서 골랐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 그냥 그걸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두 평가가. 다음 평이랑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다비씨. 데이브 칼훈 기자님이에요. 타임아웃 런던지고요. 100점 만점에 100점 주셨습니다. 몸짓, 매력, 그리고 손길은 거대한 무게감을 전한다. 그리고 뛰어난 블란쳇과 마라는 그들의 모든 시선과 움직임에 대한 세밀한 해석을 보여준다. 저도 좀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나 뭐 남자랑 있다 보면 가끔 저는 양성애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갑자기 또 이런 고백을. 스포 있기 전에 말하듯이 이런 것도 약간 좀. 고백하겠습니다. 충격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에 에이, 충격까지는 아니지, 뭐, 맞아요. 굳이. 마음의 준비라고 들어주세요. 저는 양성애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만 사귀어봤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내가 여자애를 한번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때는 내가 걔를 여고였어요? 네, 엄청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엄청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좋아하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걔를 사랑했던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걔랑 싸우면은 딴 사람이랑 싸운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느끼고 더 격하게 네네. 뭔가 감정적으로 네. 동요되고. 네, 좀 떨궈내는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진짜. 싸웠거든요. 요즘은 안 만나요. 요즘 하지만 안 제 만나요? 첫사랑이 아니었나. 근데 아무튼 남자만 사귀어봤어요. 지금까지는 뭐 기회가 없어서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캐롤 같은? 루니마라도 괜찮고. 근데 아무튼 이제 남자의 적은 네. 남자, 여자의 적은 뭔 여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나의 적이 될 맞아. 수 있겠군요. 이런 식이라면. 여자 왜냐면- 남자를 다 해치고 왜냐면 그 너무 사람을 우리가 쟁취하는 지금 이성애자 중심의 사회잖아요. 모든 한국은 것들이. 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무조건 나는 이성애자야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해외만 가도 그런 생각을 되게 오픈해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맞아요. 있더라고요. 나는 바이야 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래서 요즘 오렌지 이스 더 뉴 블랙 보세요? 네. 거기서도 이제 삼각관계가 동성과 이성이 네, 이렇게 남녀가 혼합이 섞여서. 돼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모든 인류가 나의 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도 뭐 모든 인류가 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만큼 적이 많아지는 대신에
사귈 수 있는 사람 바운더리도 좀 넓어지니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무슨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모르겠어. 배우들이 그만큼 아, 매력적이어서. 나는 그 섹슈얼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 캐롤이랑 그 루니마라 너무 팽팽하지 않나요?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막 남자랑 있는데 아직 좀 스킨십은 안 해본 상태 있잖아요. 그때 약간 좀 진도가 나갈라나 안 나갈라나 그 섹슈얼한 텐션이 거의 영화 초반부터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좀 긴장하게 되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좀 터치 있어도 좀 떨리고 그런 상황을 엄청나게 잘 포착하지 않았나. 그리고 블란쳇이 정말 공들여서 꼬시는 나이가 어린 여자를 또 상대로 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공들여서 꼬시더라고요.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캐롤의 그 발음 같은 목소리 게 좀 웃겼죠, 처음에.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과장돼서. 그쵸? 너무 드라마틱하게 자꾸 꾸미니까. 모르겠어요. 중산층 여자는 그렇게 말했나? 그때 그 시절에? There's very bad. There's very original. 왜 이렇게 좋아해? 되게 비슷한. There's very bad. V 발음을 해야 되는데. Very bad. That's very original. 숨을 조절하시는 게 느껴졌어. 아 근데 너무 듣기 좋았어 난. 그쵸? 발성과 호흡을 딱 절제하고 캐릭터성을 딱 만드시는 게. 전 데이비 핀처의 나를 찾아줘. 그 에이미 역을 맡았던 네. 로저먼드 파이크. 네. 들어보셨어요 목소리? 아니요? 저 근거를 아직 못 봤어요. 아 거기서도 장난 아니에요. 그분 목소리도 장난 너무 아니시더라고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저음인데 발음이며 이렇게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목소리 하나 갖게 되면 뭘 가지겠어요? 1. 로저먼드 파이크 2. 케이트 블란쳇 3. 스칼렛 요한슨 헐에서 그녀에게에서. 아 저는 로저먼드 파이크. 진짜? 나는 누구 같겠어? 캐롤이랑 그것 중에 좀 고민되는데 헐? 나는 헐. 아 진짜? 왜요? 헐이 좀 더 아니다, 나 그냥 캐롤 목소리로 할래요. 아 뭔가 근데 케이트 블란쳇이 다른 영화에서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니까 뭔가 이렇게 말해야만 될 것 같아. 이 목소리를 내가 더 살리려면. 그래서 이 목소리가 나는 아니고, 그리고 헐에서의 요한스는 너무 좋은데 걔가 그려져서 더 좋은 것 같아. 아, 그쵸. 이 목소리의 그 얼굴이라니 뭔가 이런 느낌이 그쵸. 더. 그 여자가 뭔가 벗고 있을 것 같은 목소리였어. 왠지 이 말을 하는 그 안드로이드가 뭔가 실체가 있다면 알몸일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섹슈얼한 게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1번. 되게 1번? 사이코패스인데 네. 그냥 평범하게 말하는데도 로저먼드 되게 파이크? 네. 중저음으로 뭔가 분위기 있게 느껴지는. 그쵸. 그리고 또 누구 있죠? 피터 브래드쇼, 가디언지 100점을 주셨습니다. 관능적이며 풍성하게 보여지는 작품으로 세밀하게 잘 갖추어져 있다. 의상, 헤어, 차, 객차, 레코드 플레이어, 립스틱, 그리고 담배, 이 모든 것들은 훌륭하게 표현되었다. 이 모든 것들의 조합은 그 자체로 취하게 한다. 소품들이 엄청 잘 어울렸죠? 네. 그러니까 눈에 띄었어요. 너무 50년대를 잘 표현했고 감독이 공들인 게 너무 보였었어요. 여러 가지 물건이며 그 거리며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진짜 담배를 오랫동안 끊었었는데 한번 폈어요? 네. 너무 피고 싶더라고요. 담배를 되게 많이 피잖아요. 캐롤이랑 테레즈랑 저 시카리오에서 에밀리? 블런트씨? 네. 네. 그분이 담배 피실 때도 되게 멋있게 봤었거든요. 아, 진짜. 그 딱 터는데 담배 털어내는데 뭐 이렇게 멋있지? 약간 그쵸. 진짜 걸크러쉬 그랬는데 이번에 캐롤은 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또 우아하게 되게 굉장히 근데 담배가 생각보다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전 당연히 그냥 여자들이 피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떤 장면을 보면 네. 무슨 결혼식이죠? 하지의 사촌인가? 네. 그쪽 그런 파티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부인이 오더니 캐롤한테 담배 있냐고 남편이 피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담배를 거기서 옆에서 펴요. 그래서 캐롤이 네가 피고 싶으면 피는 거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캐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피길래 그쵸. 다들 그렇게 피고 사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50년대엔 여성들에게 담배도 역시나 약간은 그런 의미였던 그런 시대에서 캐롤은 자유롭게 피고 다녔던 길거리에서도 피고 그냥 다 피잖아요. 계속. 담배 펴서는 안 되는 데서도 한 번 폈던 것 같은데 피려고 길거? 했던.
근데 싱글맨 백화점. 맞아 톰 포드 싱글맨에서 아, 네네네. 그래서 보셨어요? 네. 그때는 교실에서 진짜 담배 피는 시대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대학교니까 그게 아마 가능하지 않았나. 대학은 좀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저도 대학교에서 담배를 처음 시작했는데 대학교에서는 담배 피는 여자한테 뭐라고 하면 약간 무식해지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아, 그죠. 남녀 차별이라고. 그때 대학도 아마 똑같지 않았나. 근데 밖에서는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소품들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이쁘게 나와서 이게 다 판타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50년대를 그냥 판타지 속에.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충실하게 표현했다던데. 엑스트라 뭐 약간 뒷배경에 잡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네네. 되게 세심하게 디자인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장소며 객차 아니며 집이며 이런 것들이 다 완벽했다고. 네.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싶었던 건데 식당에서 테레자하고 캐롤이 처음 만났을 때 밥을 먹잖아요. 네. 캐롤이 야채를 시켜요. 브런치인데. 네, 크림 넣은 뭐 시금치에 술 안 올려주세요 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테레즈가 그 주문을 그냥 같이 하잖아요. 네. 자기는 잘 모르니까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아이 뭘 잘 몰라요. 아니 같은 걸로 하잖아요. 걔한테는 익숙치가 않아서. 그냥 뭘 먹을지 상관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잘 안 먹던 거여도 좀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으면 그냥 뭐든지 상관없고 좀 낯선 자리에서는 음식 메뉴가 뭐든 간에 일단 같이 먹는 거 자체가 좀 중요한 그런 장면 아니었나?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뭐가 아까워? 같은 돈이면 뭐가 아까워요? 같은 돈이면 고기 네. 먹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시금치 올려진 거 보면 약간 실망하지 않을까? 난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요? 언제? 그런 건 있죠. 메뉴 고를 때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돼지 가격 다 똑같으면은 뭐 소고기 먹죠. 소고기 먹죠. 가끔 좀 전략적으로 돼지고기 먹을 때도 있긴 하죠. 같은 왜요? 값이면 더 싼 돼지를 많이 넣어주지 않을까? 나보다 심한데? 전략적으로. 그런 게 있다니까? 소고기 가끔 시키면 진짜 쥐똥만큼 올려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햄버거인데 뭔가 더블 패티가 네. 그냥 기본이야. 응. 빼면은 그러니까 기본인 줄 모르고 나는 그냥 싱글로 달라 했던 거지. 근데 이게 그랬어. 누가 사주는 거였거든. 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싱글로 먹으니까 나도 그냥 싱글로 따라했는데 그래서 더블이 기본인 거야. 그 장면에 더 감정이입했구나. 약간 더블로 먹을걸. 약간 그런 거 있었어. 근데 테레즈는 주눅드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당돌한 그쵸. 면이 있죠. 당돌하고 모자 쓰기 싫어서 안 쓰고 그 크리스마스 모자도 모자 진짜 예뻤어. 근데 귀엽던데 왜 안 쓰려고 하지? 너무 소녀 보였어. 위치해 보여서? 네, 여기까지 메타크리틱에 네. 대해서 평점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로튼 토메이토 네. 썩토 네. 1번 평 읽어주시죠. 글로브 앤 메일지의 케이트 테일러 기자님 썩었대요. 로튼이래요. 캐롤은 그저 이성의 중심적인 헐리우드의 언어로 전달되는 레즈비언 로맨스이다. 그러니까 다를 게 없다 이 얘기를 하셨네요. 저도 근데 네. 조금 그렇긴 했어요. 캐롤을 남자로 바뀌어도 별로 이상할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다만 좀 더 진부해지죠. 남자로 바꾸면 남편이 여자가 되나? 근데 그렇죠. 남자는 바람을 엄청나게 많이 피기 때문에 남자가 바람 피는 영화는 널렸잖아요 사실. 왜 그래도 화양연화 같이 약간 좀 둘이서 화양연화는 섹스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안 하고 뭔가 약간 밀당 뭔가 할 듯 말 듯 뭔가 더 갈 듯 말 듯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나? 아니 그럼 안 되지. 섹스를 해야지. 해야 돼. 도청돼야 되니까. 아니 섹스를 해야 좀 뭐랄까 갈 때까지 간 느낌이잖아요. 둘 다 마음을 열었고. 화양연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난 화양연화 지루하던데. 조금 좀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그냥 유명하길래 봤어요. 그냥 자극적인 양조위가 거 좋아하시네요. 멋있어서. 양조위 너무 좋아. 양조위. 양조위 그거 알아요? 양조위가 태어난 날이 자기 형이 죽은 날인가? 그래서 생일을 축하해본 적이 없대요. 그럴 수 있겠다. 좀 짠하죠. 이 얘기를 갑자기 왜? 아니 양조위의 눈빛을 생각하면 누가 그랬거든. 그 어디 TV에서 그랬어요. 양조위의 눈빛은 지금 약간 눈이 그렁그렁 해주셨어요. 제가 어제 귀향을 보고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냥, 그렁그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사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다를 거 없는 이야기 구조인데 이거를 네. 신선하다 해야 하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두 여성으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신선함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릭터도 어쨌든 이야기의 하나의 요소인데 그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했냐도 중요한 거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앤서니 레인 뉴요커지 프레쉬 헤인즈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추함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영화를 지탱한다. 저는 진짜 제일 좋았던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요? 이 앤서니 기자님의 평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하는 반대 캐롤이 이혼 조정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난 사람들 아니잖아. 추한 사람들 아니잖아. 그 장면 있잖아요. 딱 그 디그니티를 지키려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제일 추함에 대한 두려움이죠. 추해지지 않겠다는 각오 같은 것도 있고 아마 그걸 모두 설명해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감독과 영화 전반적인 분위기와 캐롤이라는 인물 자체를 다 설명해주는 장면일 수도 있겠네요. 그 대사며. 네. 그렇게 우리 못난 사람 아니 추한 사람들 아니잖아. 이런. 그 장면 울컥했어요. 저도 그 장면이 정말 이 영화의 제일 핵심이 아니었나 사실. 나는 스스로를 그리고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다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캐롤은 이미 정체성이 확고했고 하지가 그걸 돌리려고 하는 인물이었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돌린다기보다. 근데 그런 것을 전부 거부하고 나는 그러지 않겠다. 디그니티를 갖고 살겠어.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좋은 장면이었죠. 그 다음은 토론토 선지의 리즈 브라운 기자님입니다. Fresh. 캐롤은 감춰진 욕망, 사회적 기대, 그리고 진정한 삶에 대한 복합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네. 감춰진 욕망, 말해줄 수 없는 욕망? 뭐 이렇게 봐야 되나? 그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때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화를 볼 때도 테레즈가 그러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 남자친구 리처드한테 너 자기 뭐라 그러죠? 남자끼리 좋아하는 본 적 있다는 있어? 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아예 게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 않았나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뭐 이러잖아요. 좀 이상하다더라. 그쵸. 말할 수 없던 그런 시대에 사회적 기대. 그래서 사회적 기대는 뭘까요? 엄마로서의 그래서 부인으로서. 이게 좋았죠. 캐롤이 진짜 딱 진정한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 승리의 이야기. 엄마와 엄마로서의 나와 그냥 레즈비언이라는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 둘 다 포기하지 않고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기념비적이지 않나. 그렇죠. 멋있었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 높았어요. 네. 그죠? 로튼 토메이토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말했던 케이트 그 기자님이 썩었다라고 해주신 것도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였었고 거의 다 프레쉬라는 평을 주셨었고 이제 전반적으로 평점도 100점도 받기도 하고 제가 봤던 가장 낮았던 게 85점? 네. 이 정도였거든요. 시네21 기자 평점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 영화 좀 보신다 하는 분들이 영화 개봉 전에 시네21 기자 평점 보고 그렇죠. 딱 진짜 난리 날 정도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에서는 감독상의 후보에도 오르지도 못하고 작품상 후보에도 못 올랐죠. 이거 좀 그걸 가지고 요즘 또 해시태그 하나 나왔더라고요. 오스카 so white. 오스카가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인 영화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레즈비언 로맨스, 즉 이성애자 남성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느낌의 영화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노미니조차 시켜주지 않는다는 궁금한 것. 거 있어요. 그러면은 캐롤에서는 여우주연상이 두 분 다 올라가는 건가요? 캐롤은 아니요. 여우주연상 후보에는 케이트 블란쳇, 여우조연상에 루니마라 씨. 그 정도면 주연 아닌가요? 저도 루니마라 씨가 주연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남여면은 두 사람이 주인공이 남녀였으면 각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에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렇죠. 분량이지 않았나. 거의 투탑이었는데. 그리고 사실 캐롤이라는 영화 자체가 테레즈의 성장 스토리죠. 그렇죠. 캐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왜 캐롤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요? 근데 진정 좀 더 큰 의미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건 캐롤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캐롤의 도움으로 테레즈는 성장을 해나가는 그렇죠. 거고 캐롤은 약간 진정한 삶을 사는 사람. 오히려 그렇죠? 선구자 같은 사람이죠. 네. 약간 테레즈는 그런 캐롤 덕분에 영향으로. 성장한 뭐 여성 네. 뭐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건가? 그래서 저도 조연상이 오른 거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로니마라가 조연상이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고 나니까 아 그래도 노민이라도 주연상급에 시켜줬으면 좋았겠다.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병헌 씨가 떠났습니다. 오스카 시상자로. 네. 운이 좋았죠? 왜 그렇게 평가하세요? 네? 오스카 so white. 네. 그게 답이 다양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 그 후에 나왔어요. 시상자로. 예, 선택.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 전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의 구색 맞추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럼에도 축하합니다. 대단하죠, 그래도. 네. 아는 사람 나오면 좋죠 뭐. 아니 왜냐면 극동아시아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 파 이스트 다른 나라 네. 배우들도 있을 텐데 이병헌 네. 씨가 뽑힌 건 대단하긴 대단한 거죠. 누가 있을까요? 다른 좀 갈만한 배우.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작품 활동을 한 사람 위주로 뽑는 건가? 중국은 좀 많지 않을까요? 양조위 씨? 근데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했어야 되니까. 양조위 씨 많이 했지. 최근에? 이현 감독이랑 새끼도 찍고. 예, 최근에 없잖아요. 최근에. 이병헌 씨 최근작이 뭐죠? 터미네이터도 있고 또 뭐도 찍으셨던데? 아무튼 이병헌 씨 축하드립니다. 무려 축하한다고 이게. 이 아카데미 볼 때 뭐 올라오겠죠 또 유튜브에 클립으로. 이병헌 아카데미. 영어를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됐을 수도 있겠다. 영어를 할 때 약간 오바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안녕 그냥 이렇게 할 거를 하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 나 그런 영어 잘 못해. 근데 이병헌 씨는 말하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평소 안녕하세요 하듯이 hi, nice 네. to meet you. 아 진짜 그게 근데 어렵대요. 아, 그렇구나. 네, 발음을 굴리면서 그렇게 말하기가 나처럼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병헌 씨가 그걸 잘하면서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잖아요, 이병헌 씨는. 좋죠. 국내 남자 배우 중에서는 CF를 상당히 많이 찍으신 것도 아마 이병헌 씨 목소리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보면서 CF, 딱 생긴 거는 예쁘고 멋있고 이런데 목소리가 딱 CF용이 아닌 분들 있잖아요. 최여진 씨라던가. 아 조금. 네. 근데 그거 찍지 않으셨나? 뭐요? 유철진아? 그거는 찍었는데 영어니까? 근데 말할 때 좀 어색해요. 돌코락스.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 것 같죠? 근데 그것도 복이래요 배우들한테 목소리를 타고나는 것도 맞아. 되게 목소리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만들기가 좀 힘들잖아요. 낮추려면 살 찌워야 되고.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래도 막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잖아. 가수들은 막 일부러 목소리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면 살 찌우잖아요. 살집이 있으면은 통이 좋아진다고. 근데 SNS 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트위터에 영화 계정 휴업님, 캐롤도 캐롤이지만 이성 간의 경우에도 어떻게 두 사람의 사랑이 보편적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캐롤이 자꾸 유니버셜 감독 토드 헤인즈도 그렇고 케이트 블란쳇도 그렇고 이것은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죠.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사실 보편적인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뺀 모든 사람에게 배타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토드 헤인즈와 케이트 블란쳇은 사실 영화를 팔아먹기 위해서 보편적이라고 했다고 보는 게 그럴까요? 네. 이게 이동진 평론가 평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 네. 평론가가 말했던 하필 사랑했는데 그것이 캐롤이었다 뭐 이런 네. 문구였죠 대략적으로.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때 그 김조광수 감독님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이동진 평을 보고 트위터에 또 이렇게 남기셨어요. 나는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 중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발언을 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동진 씨의 평이 그렇게 막 완전 막 틀리다고 말할 순 없는데 저도 사실 좀 약간 몰려진 게 있지 않은가. 이동진 씨가 하고자 하는 말은 감독이 표현한 말을 정확하게 평론가가 하는 게 어쨌든 영화라는 텍스트를 읽어내는 거잖아요. 네. 영화 속의 그 텍스트 문맥 속에서는 이동진 씨가 한 말이 어떤 경우를 생각해서 말한 건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감독도 유니버셜이라고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마당에 굳이 이거를 이동진 씨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모든 사랑 이야기는 사실 보편적 감수성을 그렇다면 깔고 가는 것이 아닐까. 근데 길을 쓰고 거기다가 이것은 보편적이야
계속 우기시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았나. 근데 이어진 이성재 해명글에도 그렇고. 평론가도 어쨌든 레즈비언 이야기이다. 캐롤은 확실하게 레즈비언인데 테레즈의 성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감독의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네. 리처드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리처드 친구랑도 좀 썸을 탈 데니? 뻔했는데, 네네. 데니랑 키스를 했는데, 가야겠어 라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명의 남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테레즈가 두 명의 남자를 거부하는 거에서 완전히 이 애는 레즈비언이야. 본투비 레즈비언인데 지금까지 여성과 연애를 할 기회가 없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이성애자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그런 연애만 해온 거지. 네네네. 근데 비로소 캐롤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을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성관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테레즈가. 네네네. 그래서 저는 보편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도 이동진 평론가의 평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해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네. 뭔가 말할 수 있다고. 테레즈는 뭐 캐롤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성애자처럼 살긴 살았겠죠. 남자 만나고 뭐 결혼도 하고. 그런데 막 남자가 막 우리 유럽 가자, 우리 프랑스 가자, 여행 가자, 나도 너무 좋아 이러는데 테레즈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항상 무덤덤하게 그냥 살았던 인물 같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있잖아요. 뉴욕타임즈 그 데니 키스를 하려고 할 때 보통 다가오면은 아니면 뭔가 격한 마음을 보여줘야 싸다구로 후려친다든지. 근데 되게 무덤덤하게 말하지 않아요? 테레즈가 너무? 가야겠어. 싫어?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응. 사실 그 장면에 의문은 있었어요. 키스를 하긴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너무 반응이 없다에 대해서 살짝 그냥 안 좋아서 그냥 간다고 한 거 아닌가요, 정말? 그냥 약간 하긴 의문은 했는데 아유 가야겠다. 이러는 거죠. 얘랑 뭘 더 하기 싫다는 그래도 테레즈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나? 약간 죄책감이라고 설명을 하시기도 이동진 씨는 했는데 죄책감이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죄책감도 있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친구인데 불편함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약간 애가 너무 반응이 무덤덤한 거에 대해서 테레즈가 좀 무덤덤한 인물로 그려지지 않나요? 계속 남자들이랑 있을 때. 근데 또 캐롤이랑 있을 때는 울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또 있다는 맞아. 점에서 별로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성애적인 것에. 그래서 저는 이동진 평론가의 평 논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었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동진 씨의 100만 대군, 저 이동진 씨의 이번 파워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영향력이 굉장하시잖아요. 네, 캐롤 논란이 막 네이버 맘카페들에서도 이 이야기가 될 정도더라고요. 그냥 영화 커뮤니티 이런 데가 아니라. 근데 캐롤 자체가 워낙 이번에 입소문을 타서 사람들한테 나다 보니까 또 연관 지어서 더 그렇게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조나단 님이 레즈비언이면서 여혐소설 리플리 같은 걸 쓴 하이스미스와 게이면서 남혐영화 캐롤을 만든 토드 헤인즈가 거울상 같아서 재미있는. 캐롤 정도면 남혐영화 맞지 뭐. 웃음. 영화에 나오는 남자들 죄다 여주인공들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남자들. 그마저도 아니면 지나가는 배경 1.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짜 기억나는 남성들이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그쵸.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그렇게 딱 역할이 주어지진 않았는 큰 역할이. 저는 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캐롤이 남성분들을 섭외하는 것에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왜요? 이게 딱 레즈비언 로맨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곁다리 남자 배역 1 뭐 이런 걸로 출연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남자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인 영화에는 백업을 하는 게 상관이 없는데 진짜로요? 네네. 그래서 캐스팅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사를 미국에서?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남자 배우들 배불렀다. 왜 그럴까요? 네, 저는 토드 헤인즈 감독 영화, 내가 영화 배우고 토드 헤인즈 감독 영화라면 그 테레즈한테 크루징하는 그 여자 2명, 그 못생긴 레즈비언 있잖아요, 레코드샵. 그거라도 출연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출연하고 싶지 않을까? 토드 헤인즈 영화라면? 근데, 내가 배우라면? 네. 근데 하지나 뭐 리처드 이런 배역을 아마 좀 캐스팅하기 힘들었던 게 아닐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면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시나리오상에서 너무 못나 매력적인 보이니까 부분이 없긴 하죠. 너무 약간 그런 식으로 막 방해자로만 나오고 막 약간 막 쪼르고 하긴. 징징대는 걸로만 보이니까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그렇게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그죠. 것도? 약간 매력적이면은 그러니까 악역이어도 요즘 왜 악역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매력적으로 매력적인, 포장이 네. 된 그런 느낌의 뭔가 캐릭터였으면은 많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서 다들 거절하지 하긴. 않았나. 네, 배역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 거니까. 저는 하지만 근데 좀 의외긴 하네요. 네. 그래도 할만한데. 그쵸. 네, 터두에 치면 하지 좀 바보 같긴 했어요. 하지.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을 방해하는 인물 하지, 위협하는 남자, 뭐 그 도청맨, 지나가는 배경 일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뭐 왜 그래도 도와주는 남자도 있잖아요. 데니. 데니? 나름 데니는 취직은 도와줬으니까. 사임주에 꽂아줬는데 그게 나름 어디야. 쓸만한. 진짜 나도 뉴욕타임즈에서 일하고 싶다. 꽂아줬는데. 근데 또 테레스가 능력 있잖아. 사진 찍고. 네, 캐롤 사진 잘 보니까 찍고. 진짜 예쁘더만. 암실에서 진짜 현상하는 장면이 또 명장면이었죠. 그리고 P북님, 캐롤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말할 때 주의하세요. 본인의 말투가 케이트 블란쳇 같지 않다는 점이 너무나도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귓가에 들리는 내 목소리가 너무 싫어. 왜 난 그렇게 우아하게 말을 못하지? 괄호치고 고양이 똥을 치우며 화를 냈음. 괄호 닫고. 아, 고양이 이름이 캐롤인가? 에이 설마? 캐롤을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지어놨는데 이 영화가 나온 거야. 그래서 캐롤 이렇게 부르는데 싫어. 헤레트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이 말에 너무 동의해요. 그쵸? 어떻게 그렇게 발음하죠? 모음을? Very bad. Terrace very bad. That's very original. 나 이거 연습해야겠다. 아 너무 근데 진짜 좋았어. 저는 목소리에 확실히 빠졌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이렇게 뭔가 빠져드는 게 있더라고. 그 목소리 듣다 보니까. 그리고 눈빛이. 그 목소리랑 딱 눈빛으로 다 해먹은 영화가 아닐까. 진짜 나도 근데 이런 연기 해보고 싶지 않을까? 어떤 진짜 연기? 매력을 막 뿜는 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력적인 게 요즘은 좀 약간 엉뚱하게 매력적인 게 요즘은 또 대세로 받아들여져서 약간 그런 게 있죠. 캐릭터를 좀 그렇게 설정되는데 진짜 캐롤이라는 이 캐릭터는 정말 정석적인 매력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매력 있고. 그렇죠. 유부녀의 그런 그리고 노념한 매력이라고 할 만한 것? 남편도 놓지를 못할 만큼. 그러니까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내 성향을 말했음에도 남편이 매달릴 만큼의 매력을 갖춘. 하지는 뭐 그럴 수 있죠. 왜 하필 내 아내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왜냐면 애 낳고 잘 살았는데. 이혼 가정이 되기 싫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듀나 씨 SNS 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SNS에 트위터에 올리셔서 캐롤이 주는 보편적인 교훈.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 사람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쵸? 하지 캐릭터가 딱 이 말이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 옆에 있어. 우리 애도 나왔잖아. 이건 난 계속 주장하고 캐롤이라는 인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듯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분명 하지 입장에서도 좀 더 뭔가 옹호될 수 있는 캐릭터 설정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감독이 철저히 배제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만 넣은 거는 진짜 남혐 영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빽빽거리는 남자로 나오고 너무 짹짹거리고 뒤 없고. 나 오늘 여기 오면서 기사를 하나 본 게 생각나는데요. 기사 많이 보시네요. 오늘만 쏟아진 기사가 여기 그 사람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생각났어요. 기사 제목이 왜 안 만나줘? 데이트 폭력 얘기였거든요. 요즘 많이 문제가 되죠. 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시면 한국 여성의 전화나 민호의 경찰서 여성의 전화가 이름이 뭐지? 저 잘 기억. 바로 신고를 하시고 신변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진짜 놀랐어요. 사실 하지가 캐롤을 한 대도 때리지 않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영화라면 때렸을 것 같아요. 때리거나 억지로 가지려고 옷을 막 벗기는데 그런 내가 너무 싫어져서 으윽 하면서 벽을 치는 남자의 모습이 약간 한국 영화적이라면 클리셰죠? 할리우드적인 것에서는 그래도 1950년대라도 여성을 때리면 안 된다. 여성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딱 중산층 문명인의 남자의 모습이 그래도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글쎄 이 영화에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다른 영화에서도 뭔가 해외 영화에서도 그랬던 거 같던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헬조선에 사는 저로서는 여현민국이라고 요즘 하더라고요. 여현민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하지가 안 때리는 게
신기했을까? 네, 신기했습니다. 약간 불 같은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네. 약간 위태위태하긴 해요. 뭔가 뒤엎을 것 같고 아슬아슬한데. 저도 약간 놀랬던 게 우리 그렇게 추한 사람 아니잖아 이랬을 때 하지가 알아듣는 거?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 그거에 대해서 더 화낼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 관두고 그러니까 그럼 이대로 그냥 끝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딸까지 했는데도 너는 이걸 포기하고 너는 네 딸내미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알아듣고 약간 잡으러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지도 그냥 알아듣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는데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약간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쵸. 거기서. 우리나라 같으면 진흙탕 싸움 했겠죠. 그러니까 뭐 너는 이랬는데도 그래? 이러면서 더 화날 수도 있을 법도 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내가 못났다는 거야? 이런 게 약간 한국 영화적인 거고. 아니면 막 그럼에도 넌 지금 네 딸내미가 이러는데도 그러고 너 나 나가겠다는 거야? 무시해? 딱 이런. 이럴 줄 경우는. 알았는데 알았고 그 울컥함에 같이 동요해서 그 따라 나가는 장면에서 하지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러니까 둘 다 추한 사람은 아니구나. 딱 그 장면에서 좀 더 울컥했어요. 잡으러 나가는 장면에서 하지가. 하지는 네. 저는 이런 미국 이름을 처음 봤거든요. 하지? 네. 약간 다른 그런 민족인가? 글쎄 모르겠네요. 네. 왜냐면 저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멕시코였나? 스페니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분 이름이 살이었어요. 살. 살? 네. 쌀. 쌀. SAL. 뭐 줄임말 아니고 살바도르 아니야 그냥? 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고 그냥 그게 이름 하나야? 그게 이름. 그랬군요. 아무튼 저희 오늘 이렇게 시네필은 아니지만 캐롤을 봤죠. 봤습니다. 네. 은조 씨도 한 줄 평과 점수를 한번 매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의 한 줄 평은요. 네. Carol is original. 그리고 8점 드릴게요. 네. 다비 씨 평. 아 웃지 저는- 마세요. 저는 나 무시하냐? 아니요. 저는 9점 주겠습니다. 오 높네요. 네. 10점은 뭐 모르겠어. 저는 10점을 주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아무튼 저는 9점을 드리고요. 네네. 저는 나로 산다는 것의 중요성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뭐죠? 다음 영화는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기준이 있죠 좀. 네. 아마 이제 현재 상영작 중에서는 기대작이나 이런 것들을 볼 것 같고요. 네, 보고 싶은 것. 왜냐면 평점을 활용해서 어떤가 평점은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서 기대작들을 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제 예전 영화들도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 영화들은 본다면 약간 흥행이 저조했던 영화들을 중심으로 보지 않을까. 그걸 리뷰를 해보는 시간이랄까? 네, 왜냐면 이미 유명한 영화들, 성공한 영화들은 평론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시네필도 아닌 저희가 굳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예전 영화를 볼 때에는 한번 흥행이 저조했던 영화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건 어떨까 해서 다음 영화는 하이힐입니다. 장진 감독의 하이힐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옛날 영화를 볼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러브레터 같은 거는 안 보신 분들이 있어도 볼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난 언젠가 러브레터를 볼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죠? 근데 장진 감독이 하이힐을 볼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난 언젠가 꼭 시간이 있으면 하이힐을 꼭 볼래. 이런 사람이 느낌은 아니다. 이런 사람은 드물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포일러는 물론 있을 것 같고요. 옛날 영화 얘기를 할 때는 네. 그런 영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하이힐.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답이었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안녕.